그냥 저 혼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 네. 4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제 생각에 여기 월세는 1000에 40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는 잡고 계산을 했어요. 과한 월세가 아니고 좀 보수적으로 네. 잡았을 때 평균. 1000에 40인 거잖아요. 부대 비용이 좀 든다. 그럼 4,500 네. 내가 돈이 들 거 거기에 1000만 원 어차피 회수할 거니까. 그 정도. 그러면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게 3,500. 3,500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자 하면은 진짜 과하게 잡아봤자 한 12만 원, 3만 네, 원이라는 그 거잖아요. 거기에 월세가 40만 원 들어오면 27만 원 정도니까 사실 수익률 계산한 게 의미가 없죠. 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하는 거니까. 내 돈이 별로 안 들어가서. 그렇죠. 그러면 훌륭한 거지, 사실. 어쨌든 빚을 활용하다 보니까 네.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가 아니었으면 선생님이 오늘 낙찰받은 것도 절반 가격에 받기 쉽지 않았을 네, 거고 쉽지 않은 거. 말도 안 되는 네. 거죠, 선생님도. 그리고 저도 지난주에 낙찰받았던 게 규제가 아니었으면 이 가격에 절대 받을 수 네. 없었던 거였으니까 다시 한번 이번 정부에 되게 감사를 표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부동산 규제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선생님도 결국에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었던 게 규제 덕분이었으니까. 맞아요. 규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찰이 많이 되고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반면으로는 그렇죠. 대출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네. 대출이 안 되니까 뭐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는 거가 그래서 크죠. 네, 이 영상을 보시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다 대출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솔직히 어떻게 하는 사람의 거예요? 용기거든요. 어. 저도 대출이 안 나와요. 다주택자고 하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와이프 거랑 제 거를 해서 내 거 마이너스도 합치고 와이프 신용대출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한 물건이고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용기인 거죠. 저도 이제 계산을 해보고 수익률도 계산하니까 제가 투자금이 거의 이제 딱 보증금 10%만 내 돈을 갖고 있는 상태로 들어간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마이너스랑 신용대출로 커버를 할 거거든요. 근데 네. 거의 한 3% 초반이야 후반 정도에 되더라고요. 마이너스랑 신용대출이. 근데 그게 엄청 네. 싸네. 거의 계산해보면- 담보대출 수준이네. 네, 그래서 많이 이자를 내봐야 4천 계산했을 때 어. 한 13만 원 정도예요. 어. 그러면 신용대출로 한 거를 월세가 들어오면 13만 원을 빼도 나머지는 거의 한 25에서 30은 나한테 남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낙찰 받았지만 최종 수익률을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 들어갔던 물건도 저는 들어가진 않았는데 고민을 했었던 물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 네. 4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제 생각에 여기 월세는 1000에 40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저도 그 생각하거든요. 정도는 잡고 계산을 했어요. 1000에 40이나 500에 한 45. 그렇죠. 그 정도. 그리고 위치도 되게 괜찮잖아요. 네,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고 하니까. 사람 사는 동네 좋아요. 저도 임장해보니까 동네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그러면 1000에 40에 만약에 받는다. 이게 과한 월세가 아니고 좀 보수적으로 네. 잡았을 때 평균. 1000에 40인 거잖아요. 부대 비용이 좀 든다. 그럼 4,500 네. 내가 돈이 들 거 거기에 1000만 원 어차피 회수할 거니까. 그 정도. 그러면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게 3,500. 3,500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자 하면은 진짜 과하게 잡아봤자 한 12만 원, 3만 네, 원이라는 그 거잖아요. 거기에 월세가 40만 원 들어오면 27만 원 정도니까 사실 수익률 계산한 게 의미가 없죠. 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하는 거니까. 내 돈이 별로 안 들어가서. 그렇죠. 그러면 훌륭한 거지, 사실. 어쨌든 빚을 활용하다 보니까 네.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저도 지난주에 그 나 또 댓글에. 낙찰 받았다 이렇게 했더니 대다수 분들이 축하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어떤 분이 그만 좀 해라. 그래서 사실 지워버렸거든요. 그분은 모르니까 아니면은 대출에 대한 부정적인 이제 편견이 가진 분일 수도 있고. 아 봤어요? 네, 저 봤어요. 지우기 전에 저는 선생님 영상 알람 해놔가지고 띵 하면은 클릭하거든요. 달아주신 분한테는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저도 자꾸 마음이 쓰여서 보지 않는 편으로 선택을 한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대출이 많고 선생님도 점점 대출이 네. 늘어가고 있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빚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외부에서 볼 때 아니면 뭐 주변에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볼 때 야 너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도 분명히 그거를 무시
무시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정확히 분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어. 저도 이제 예전에는 빚에 대해서 빚은 나쁘다라는 걸 많이 생각하면서 자라왔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경매를 하면서 많이 바뀌고 거기에다가 이제 선생님 책도 받고 선생님 책에서 추천하신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도 받고 하니까 확실히 딱 이제 좋은 빚과 나쁜 빚의 차이를 개념만 딱 박아놓으니까 받아놔도 무섭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렇죠. 이거는 커버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맞아요. 자산이고 좋은 빚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뭐 자동차 할부가 아니고 뭐 그렇죠. 외제차를 사거나 뭐 그런 그렇죠. 할부를 해서 이렇게 긁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내 돈을 벌어다주는 자산을 만들기 때문에 맞아요. 두렵지는 않아요. 맞아요. 내가 갖고 있으면 돈을 넣어주는 네. 자산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사는데 빚을 낸 거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는 있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 지금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의 규제가 뭐 언제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규제가 만약에 뭐 풀리고 한다면 다시 담보대출로 전환시켜서 신용대출은 다시 갚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신용대출 많이 받고 빚 다 끌어다 써가지고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지금 규제, 뭐 제가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정부 말만 듣고 하면은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건 좀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이건데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는 생각을 해봤고 대다수가 갖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의심은 저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꾸준히 하는 게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또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1년에 한 채, 두 채 정도 하는 게 과연 나한테 물을까? 선생님한테 물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개인마다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